뵙게 돼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특히 학생들과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유독 더 힘들고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학교에 와봤는데요. 학교 곳곳에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 저 또한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는 설렘도 있는 한편 마음의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무엇이 가장 어려울지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은 참 즐거웠는데 학생들 간에 작은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조금 있었어요. 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 어려서 더 조심스럽고 저의 지도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2년차 교사가 되는 올해는 학생 생활교육을 조금 더 잘 하고 싶어요. 요즘은 생활지도가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부모님들도 예민해지고 학생 간 갈등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자면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감으로서 선생님들을 돕고 싶지만 학생 지도하실 때마다 교감이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 속에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선생님들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잇다를 개발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학교 문화 조성, 또래 활동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갈등의 깊이에 따라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도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학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해결에 무게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잇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워크북이라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나 활동지 등을 중심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단계에 따라 교육적 해결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기존 자료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도 놀라고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던 것 같은데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으로 2021년 새학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 이번 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1. 평화의 터 다지기이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실 때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보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학급 내에서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생들은 자신의 욕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안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기 초에 학급 구성원들이 모두
소중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들을 바탕으로 학급 비전을 세우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요. 학급 비전을 세우고 난 뒤에는 한 달 후에 존중의 약속을 만듭니다. 친구들과 한 달간 생활하면서 좋았었던 일이나 또는 불편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좋았던 일들은 계속 잘 지켜가고 서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함께 약속을 정하는 거죠. 물론 이 약속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또 보완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급 안에서 존중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급 비전 세우기와 존중의 약속 만들기. 저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살아갈 우리들의 학급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비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잘 나누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클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클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서클의 약속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기리스를 아는 사람만 이야기해요. 둘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요. 셋째, 서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넷째,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을 유지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이름도 기억하고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 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동체 놀이는 바로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네, 만나서 반가워. 한달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그런데 나는 바지를 입은 친구들이 더 반가워. 이렇게 되면 우리 태훈이가 술래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해볼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안녕, 나는 태훈이야. 만나서 반가워. 태훈아 만나서 반가워. 나는 노란색 옷 입은 친구들이 반가워. 나처럼 시계를 차고 있는 친구들이 더 반가워. 그래, 그런데 나는 점심을 맛있게 먹은 친구가 더 반가워. 모두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서 선생님도 너무 마음이 좋고 분위기가 편안해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 색종이에 있는 색을 골라도 좋고 여기엔 없지만 다른 색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볼게요. 선생님은 이 주황색을 골랐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황색이에요, 선생님 마음. 저는 연두색을 고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함께 놀고 이야기 나누니까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두색을 골랐어요. 저는 빨간색을 골랐어요. 공동체 놀이할 때 술래가 될까봐 조마조마하고 막 뛰어다녀서 가슴이 아직도 퐁당퐁당 흥분된 상태라서 빨간색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빨간색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초록색을 골랐어요. 오늘 아침에 학교 오는데 새싹들이 조금씩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우리 반 책상도 초록색이기도 하고 친구들을 보니까 초록색 머리띠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들어보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할 텐데 행복한 학급이라는 것은 어떤 학급이 행복한 학급일까요? 앞에 놓인 사진들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사진이 있나요? 내가 바라는 행복한 학급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고르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 사진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모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반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학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학급은 좀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학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우리 반이 올해 1년 동안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한 학급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함께 살아갈 우리 학급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둠별로 이동을 해서 활동을 할 건데 모둠에 가서 해야 될 활동을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둠으로 가면 책상 위에 이렇게 욕구 카드 목록과 포스트잇 그리고 매직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욕구 중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욕구를 3가지를 골라서 이 포스트잇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포스트잇에다 쓸 때는 큰 글씨로 잘 보이게 한 포스트잇에 한 욕구씩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즐거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선이 잘했네. 이유를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평화롭게 잘 지내야 우리 반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은 평화를 골랐어.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나는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협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서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모둠에서 이야기를 모두 마쳤나요? 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둠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모둠의 친구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학급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신이 쓴 포스트잇을 칠판에 가지고 와서 한번 붙여보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볼 수 있을까요? 네. 행복은 즐거움하고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행복을 쓴 친구는 누구였나요? 혹시 행복을 즐거움으로 같이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나요? 네. 저는 협력했는데 도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도움이 배려하고 같은 줄에 있으니까 절로 옮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보니까 지금 질서, 배려, 재미, 평화 이러한 말들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서, 안전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로 어떤 말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선생님, 질서를 잘 지키면 안전에서 안전이 좀 더 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전을 대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급에서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안전, 배려, 재미, 평화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모둠별로 학급 비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단어가 다 들어가도 좋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같이 또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쓰는 친구가 없어야 우리가 좀 그 안에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어서 일단 이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일? 네, 모둠별로 아주 멋진 문장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전 문장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노랑 모듬이고요. 요 마지막 거를 저희가 정했는데 안전제일 룰루랄라 서로 배려하는 재미있는 우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학급 비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겹치는 단어가 있거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평화로운 우리 반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평화로운 반, 평화로운 우리 반, 평화로운 우리 반. 우리 미선이가 아주 잘 찾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멋진 학급 비전 문장을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전함 속에 룰루랄라 재미있고 서로 배려하는 평화로운 우리 반. 선생님이 이 학급 비전 문장은 다시 예쁘게 만들어서 교실에 게시해놓고 1년 동안 함께 보면서 우리 서로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학교와 교실은 이해와 존중이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급 비전을 세우고 3, 4주 지난 후에는 학급 구성원 모두가 1년 동안 지킬 존중의 약속을 정하는데요. 지금 존중의 약속을 정하는 활동을 하는 교실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야 할 존중의 약속을 정해볼게요. 그 전에 선생님이 좋은 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선생님이 읽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늘, 하청무, 나는 커다란 그늘이 되고 싶다. 여름날 더위에 지친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여름풀과 어린 개미. 지금 이 시를 읽어봤는데 우리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나요? 네. 그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네. 저는 두 번째 줄에 여름날 더위에 지친 사람들과 동물들. 제가 지난번에 축구할 때 운동장에서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 나무 그늘에 가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늘이 그때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이 읽어줄 때 기억에 남았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시를 읽고도 서로 느낀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만 지금 한 달 동안 느낌도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우리 돌아가면서 한 달을 지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공동체 놀이 같은 걸 많이 해서 우리 학급이 참 즐겁고 좋았는데요.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좀 가끔씩 있어서 그거는 좀 싫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다양한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도 많지만 싫었던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싫었던 점을 줄이고 좋았던 점을 더 이어가면서 행복한 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존중의 약속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모둠 활동을 할 건데요. 모둠으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여러 장 줄 거예요. 한 장에 한 가지씩 좋았던 점 그리고 싫었던 점을 적어주세요. 여러 개를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먼저 인사해 주어서 좋았다. 그러면 친구가 먼저 인사해줘서 좋았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친구는 밥을 먹을 때 새치기해서 싫었어요. 하면 새치기 하는 게 싫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모둠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한 친구들은 여기 앞쪽에 나와서 좋았던 부분은 이쪽에, 싫었던 점은 이쪽에다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좋았던 점, 싫었던 점을 적어봤는데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줄 친구 있나요? 저요. 저는 친구들과 점심시간마다 함께 어울려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좋은 점도 물론 있었는데 저는 친구들이 화났을 때 욕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게 좀 보기가 싫었었어요. 저한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불편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경험을 토대로 좋았던 점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게 이어가고 싫었던 점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해서 같이 약속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급식실에서 새치기 하는 것이 싫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약속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질서를 지켜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급식실에서 질서를 지켜요 아니면 차례를 지켜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경험과 친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에 이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3가지, 한 명당 3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뭐뭐 하기 이렇게 쓰고 선생님 저는 뭐뭐 하기라고 쓰기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하면은 뭐뭐 하지 않기도 괜찮아요.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큰 종이에 정리해보세요. 가득에 나왔으면 하나로 정리해서 써주세요. 친구들이 만났을 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하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를 아예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어. 다른 하나는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않고 작게 말하기라고 했어. 맞아.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보드 먼저 해볼까요? 네. 저희 노란보드의 약속 발표할게요. 첫 번째,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두 번째, 정리정돈 잘하기. 세 번째,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놀기. 자, 이렇게 친구들이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모둠끼리 비슷하거나 같은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는 같이 모아보고 다른 것들을 말 정리를 조금 해보면서 우리 반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른 거 합치거나 좀 말을 다듬어야 될 것 같은 거 있나요? 4번이 서로 똑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욕하고는 소리 지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가 작은 소리. 욕하지 않기가 고운 말씀.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존중의 약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존중의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첫째,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둘째, 정리정돈 잘하기. 네,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야 할 존중의 약속을 정해봤어요. 그런데 이 존중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같이 한번 실천해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집어넣고 바꿔야 될 게 있으면 같이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모두 참 잘했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꼭 거쳐야 할 만남이 있다면 학부모님과의 만남일 텐데요. 지금 학부모님과 만남을 나누는 곳이 있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1학년 1반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담임을 맡은 교사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해 그림책을 연계한 한글교육, 공동체 놀이, 다양한 서클 운영을 통해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학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따뜻한 공동체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방식을 우리는 서클이라고 불러요.
서클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이 잘 보이시라고 뒤쪽에 배치해 놓았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서클의 약속은 토킹 피스를 든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서로 경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약속 잘 지키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관계 맺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라벨지에다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그리고 본인 이름을 적어서 서로가 잘 보일 수 있는 가슴 부위에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배부해 드리면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겠다면 먼저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아빠 남태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이 아빠 김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홍이 엄마 한주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어머님이 얘기하신 동안 가운데 이미지 카드를 준비해 놓았어요. 이 이미지 카드를 보시고 가장 지금 마음에 와닿는 거, 지금 마음과 가장 닮아있는 카드를 한 장씩만 골라주시겠어요? 어떤 카드가 마음에 들어오셨는지 참 궁금해요. 지금부터는 고르신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이 카드를 선택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안개가 자욱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막막하기도 해서 이런 카드를 골랐는데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아기 같은데 어느덧 커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가방 메고 다닌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데 또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대화였다면 지금부터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나눠드릴 시는 유인물 뒷장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시를 낭송하는 동안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의 추억,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어떠셨나요? 지금은 제가 읽어드린 시 구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그 바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좀 아이를 따뜻하게 좀 바라보고 또 아이도 자라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이거를 골랐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소리도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아이를 이렇게 막 아이한테 막 야단치기보다는 많이 껴안아줘서 아이가 조금 포근한 감성을 가진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하는 서클이라 어색하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클을 하시면서 들었던 느낌을 5글자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나서 반가.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도 듣고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안심됩니다.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스로 모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따뜻하고 즐거울 수 있다니 제가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처럼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아, 혹시 이 소리 들으셨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실지 궁금했어요. 무섭지 않고 숙제 안 해와도 다음엔 잘해와 하고 응원해주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딱 그런 분이에요. 올해 너무 신나요. 선생님 사랑해요. 올해는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어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피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싶어요. 올해는 짝이랑 같이 앉거나 모둠으로 앉아서 수업하고 싶어요. 작년엔 학교도 자주 못 가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랑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모든 친구들끼리 협동해서 글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쉬는 시간엔 같이 보드게임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보고 싶어. 저는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이 어떨지,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학교에 와서 보니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올해 학교 생활이 정말 기대가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6학년을 멋지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새학기 학급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의 1편 평화의 터 다지기를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학교 내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작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만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과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교육의 큰 힘이며 희망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